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 우승 상금 456억 원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여기 각각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고 이혼한 뒤 늙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기훈. 보육원에 있는 남동생과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탈북시켜 함께 살고 싶은 새벽. 뇌졸중에 치매 증상까지 있는 70대 노인 일남. 네, 만약 게임이 아니라 인물의 배경만으로 막대한 상금을 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상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또 다른 3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결혼한 신혼부부, 연봉 4천만 원의 20대 A.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연봉 8천만 원의 30대 B. 연봉 1억 5천.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의 가장인 40대 C입니다. 만약 이 모두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새 아파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세 차익이 수억 원인 청약이 있다면 누가 당첨돼야 할까요? 로또가 된 새 아파트 소유권을 쥐어주는 청약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고 이제는 세대끼리 이 불만 그리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약제도가 맞는 걸까요? 과연 누구에게나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집 마련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국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848만 명. 국민 2명 중 1명이 갖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주요 입지에 청약 당첨이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만 당첨 확률이 극히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립니다. 가입은 했지만 정작 제대로 쓸 수 없는 청약통장. 특히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들은 이 제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청약 제도에 대한 세대별 생각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2030 세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청약 당첨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어차피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갖고 돈을 좀 차라리 이제 모아서 결혼을 할 때쯤 신혼부부 특공으로 30대 신혼부부는 특별공급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당첨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짧은 기간에 애가 많이 있어야지 당첨이 수월한 구조다 보니까 당첨이 안 되긴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넣는 거죠. 지금은 제가 그 자녀가 1명인데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계속 그 점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왜 내가 청약에 당첨돼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게 좀 돈을 모으고 싶어서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 것도 커요. 지금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생활비 나가고 이자 내고 나면은 모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지금 제도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30대로서는 이제 청약 50점대 후반 60점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40, 50대까지 무주택으로 애도 2, 3명씩 있고 그렇게 버틴 또 가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파일을 뺏어서 내가 먹겠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공정인가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고쳐야 40, 50대한테 양보할 수 있다? 공정이 누구한테 공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애가 몇 명 이상 자녀가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거 뭐 취지는 알겠어요. 과연 집을 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청약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꼼수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청약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030은 추첨제와 1, 2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해온 40대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4인 가족 만점을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요즘은 또
두 자녀도 다자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자녀인 사람들 가점을 좀 높게 줘야 된다. 2030은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 4050은 몇 년을 더 기다리면 되는지 학수고대의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불만인 청약제도 해법은 무엇일까요?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새 아파트는 이제 모든 세대의 꿈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청약 경쟁률이 일상이 된 만큼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새 로또라는 수식어가 붙은 청약 제도 관련 사안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먼저 지금의 주택 청약 제도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보죠. 예,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의 주택 청약 제도는 두 개의 기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계층이나 세대별로 공급하는 물량을 결정하는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특별 공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쪽에 물량 가중치를 줄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그 신혼부부나 청년층에 대한 물량은 바로 이 특별 공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배분된 물량을 나눠주는 순서를 결정하는 청약 가점제가 있습니다. 네. 전 세대에 걸쳐서 특히 불만이 많은 부분입니다. 편법이나 꼼수도 많고요. 예. 이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물론 추첨제가 있지만 현재 공급되는 대부분의 분양 물량은 가점제로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약 제도의 핵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누가 로또가 된 새 아파트를 가질 것인가 이를 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이 특별 공급의 범위와 청약 가점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 공급과 청약 가점제가 핵심인데 이 두 가지가 핵심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가장 또 핵심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비교적 청약 가점제에서 불리한 2030 세대의 네. 불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해 분양했던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의 당첨자 청약 가점입니다. 이 점수가 당첨 커트라인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기본이 74점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세 차익이 10억 원에 넘다 보니까 예. 경쟁률도 엄청 낮고요. 이게 이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별로 적게는 7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도 경쟁률이 이 정도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만점, 84점 만점 통장도 등장했습니다. 이 84점 만점은 가족이 7인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청약가점이 75점을 넘어야 당첨이 가능한데 네. 이 모든 면에서 2030 세대가 이 점수를 만들어 당첨되기는 어렵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모든 4050 세대가 청약가점이 높은 건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가점을 쌓아온 4050 세대는 이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더 물량을 배정하는 이 특별 공급이 불만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 정부가 계속해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좀 가질 법도 합니다. 지난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지난해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공급 물량 전체의 60% 가까이를 신혼 부부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지금의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식적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몇 배씩 폭등하면서 이제는 수억 원이라는 거금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를 결정하는 이 로또 추첨이 된 것이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불만이 커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청약 제도를 둘러싼 불만이 이제는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사안의 심각성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주택 청약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주택 청약 제도 개편안 김원규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청약제도 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전형 면적별로 가점 기준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60에서 85제곱미터 면적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현행 가점 100%였던 그 현행법을 공약을 통해서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2030 세대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60제곱미터 미만, 이른바 소형 주택 기준도 신설합니다. 추첨제 비율은 60%로
전체 전용 면적 중에서도 추천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1, 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 구상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청약 점수를 쌓았던 중장년층에게는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됩니다. 중대형 평수의 경우 청약 가점이 높은 3, 4인 가구에 유리하게 조정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였는데 공약을 통해서 가점제를 80%까지 끌어올리고요. 추첨제를 더 내리게 되는 겁니다. 각각 50%였던 기존 비율에서 가점제에 더 많이 부여해 세대별 형평성 논란을 일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청약제도 변경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2030이라고 해도 넓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배정 물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3기 신도시 청약 경쟁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진행한 4차 공공분양 사전 청약 당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총 7곳 모두 가장 큰 평수인 85제곱미터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양 창릉의 85제곱미터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무려 165대 1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세대수가 아닌 세대별로 청약 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약제도 개편이 자칫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별로 가점 기준을 달리하겠다. 이 부분이 좀 골자인데 일단 이 제도 개편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만 보더라도 청약 전쟁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올해 분양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민영과 공공 그리고 사전 청약까지 합쳐서 5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다 분양이 된다면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 집값이 뛰면서 주택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이 가운데 서울 주변에서 분양을 앞둔 핵심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건축과 신도시 지역들인데요. 단지가 아닌 좀 지역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예상 분양가가 훨씬 낮습니다. 엄청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아파트들인데 네. 이게 문제는 충분한 물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결국 서울 수도권에 대한 공급이 늘어야 주택 청약 제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불만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 기자, 그러면 지금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주택 청약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취재해서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경쟁률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서 로또 청약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거철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누더기가 된 이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시세 차익이라는 로또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만큼 이 특별 공급 물량에 한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 GTX를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교통 여건을 개선을 해서 서울 집중화를 막고 사람들의 주거 선택지를 크게 넓히는 것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주택 청약 제도 오늘 다방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유튜브 또 업로드가 됩니다.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하죠. 예, 오늘 제목은 로또가 된 주택 청약 제도로 제목을 잡았고요. 네. 해시태그는 새 아파트 누구 거 로또 불만 폭발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